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종쌤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경북대까지 설명드리고 나면 이제 수리노술대학은 한 번 정도 간단한 설명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이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시작했으니까요. 5월 31일까지 공개를 마치고 나면 또 수정할 내용도 있고 각 대학별로 모의논술 시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대 그럼 가겠습니다. 부산대는 일반 자연계열과 의예약학 계열의 두 개의 논술 시험이 있는데요. 의예약학은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전부 다 마친 학생만 대상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 내에 선호도가 높은 학과, 예를 들면 의예과나 치의회, 수의회, 한의회 이런 학과나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학과에 외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유입되는 걸 좀 막고 지역 내 학생들을 외부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역에서 공부를 마친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학과들이 대상이니까 부산대에서는 일반 학과들은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요. 의예약학과만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합니다. 의예약학은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의예약학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기로 해요. 부산대 자연계 논술은 논술 30에 교과 30이니까 여긴 특별할 것도 없는 거고요. 자연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을 포함한 국, 영, 수, 탐 중에서 수학은 기본적으로 하나 포함하고 수학 국어, 수학 영어, 수학 탐구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두 개 합 5를 만들 수 있고요. 수학 탐구를 조합할 때는 탐구가 과학이어야 되고 그 중에 자랑 사항이 한 과목이어야 된다. 여기 과1은 무조건 과학을 한 과목 포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을 포함한다면 과학으로 최저를 맞춘다면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겠다. 한국사 4등급이 공통이고요. 의예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의예과 약학과는 수능 최저가 수학을 포함 꼭 하고 3합 4회 이내예요. 의예과만 과학을 반영할 때는 두 개 평균을 반영하고 약학은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미적, 기하, 과학은 자연계열은 다 필수입니다. 교과 반영 방법은 국영수 과학을 반영하고요. 석차 등급이 표기되어져 있는 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제외합니다. 이수 단위를 고려해서 평균을 내고요. 반영 기간은 고3은 무조건 3학년 1학기, 졸업자는 전 학기고요. 예를 들면 논술 전형의 전형 총점이 1000점이면 논술이 700점, 교과가 300점이죠. 그러면 여기는 100점 만점이니까 여기에 3배를 하면 자신의 점수가 되는 거고요. 의예과는 평균적으로 2.5등급이 합격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연계열은 4.5 정도가 합격자의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5점이라면 4등급과 1점 차이인 거잖아요. 여기 3배를 하면 실제로 전형 총점 1000점에서는 약 3점 차가 나는 거죠. 그러면 논술에서 더 득점하면 역전이 되는 거죠. 11월 26일 토요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2주 토요일에는 광운대 같은 인서울 대학들도 대거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논술 시험을 보는 학생은 이날 다른 경쟁대학의 논술 시험을 고려해서 원서 접수할 때 내가 어디를 쓸 거냐를 정해야 되고요. 부산대 시험 보러 가면 인서울의 모든 대학은 포기해야 되니까 부울경 지역에 거주하는 부산대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학생이 지원을 하는 게 좋겠고 의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중앙대, 경북대 등의 의예과도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시험 날짜는 거의 고정돼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혹시 5월 31일 이후에 수시 모집 요강이 각 대학별로 전부 다 발표가 되면 변경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일 부산대 논술 시험에 딱 기억해야 될 특징인데요. 보통 우리 수능 선택 과목에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은 일반적인 인서울의 논술 전형이나 의예과 논술을 시험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부산대는 특이하게도 시험 문제가 3문제가 나오면요, 공통이 2문제예요. 그리고 미적을 보는 학생은 미적을 시험 보면 되겠고, 또 기하를 수능 공부하는 학생은 공통 2문항에 기하 1문제니까 보통은 기하 수능 공부하는 학생은 수리논술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부산대만 유일하게 기하 선택자도 당당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은 미적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수투에서 2문제 나오고 기하 선택자라면 기하에서 1문제를 보면 되니까 부산대는 거의 유일하게 수리논술 지원을 기하 선택자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산대 논술은 다른 건 저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렇게 기하형과 미적형을 나누어서 응시를 할 수 있게 해준 거는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소문항은요, 각 소문항이 비슷하면서도 앞에 소문항하고 연관관계가 없는 따로따로의 물음으로 던져지고요. 각 소문항은 2개 또는 3개입니다. 다음 올해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학과별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대충 10명 내외고요. 수학교육이나 화학교육, 지구과학교육 이렇게 사범계열은 정말 3명, 2명 이렇게 뽑고요. 뽑는 인원이 매우 적어요. 그 다음에 논술 입시 결과는 제일 중요한 게 논술 점수인데 거기는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냥 쓸데없는 교과 등급만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경쟁률을 더 주목해서 보시면 보통 경쟁률은 인서울 상위권대학, 인서울 중위권대학이 좀 높고 서울을 벗어나면 대체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예요. 아직도 부울경 지역에서는 인기가 꽤 많은 그런 대학이라는 거고요.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도 많고요. 경쟁률도 상당히 더 높습니다. 공과 계열의 인기 학과들은 30대 1의 근방에 위치하고 있네요. 전자공학과도 31대 1 이 정도가 되고요. 수학교육과는 36대 1 이렇게 해서 인서울대학 못지않은 그런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의예나 약학은 마찬가지로 다른 인서울의 의예나 약학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유는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부울경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예 약학을 가려는 부울경 지역의 학생은 반드시 부산대를 넣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부산대 수리논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작년에 출제됐을까요?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하나 더 다시 강조하자면 미적분 선택 학생은 공통문항 1, 2의 미적분 논술, 기하 선택한 학생은 공통문항 1, 2의 기하 논술 문제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사실. 자, 자연계 논술 기출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됐는데요.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신 논술의 흐름은 아니고 예전에 전통적인 논술의 형식을 띠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같은 경우엔 고1 때 배우고 그 뒤에는 집중해서 다시 보는 일은 없잖아요. 자주 쓰는 개념은 수학 원투나 미적분 또는 기하에서도 사용하지만 뭐 항등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또 오래되면 자주 안 쓰고 거의 잊혀지는 것들인데 그런 내용을 본격적인 주제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고1 수학에 대해서도 한번 책을 열어보고 빠짐없이 개념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부산대는 예년에도 수학의 유리함수 같은 내용을 본격적으로 내니까 오래돼서 다 까먹은 학생은 손도 못 대겠죠. 오히려 수학 원투나 미적분 또는 기하는 수능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어떤 개념 하나가 완벽하게 구멍이 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부산대 논술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전통적인 논술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대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좀 많고요. 답 자체도 문자가 많아요. 그리고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잘 쓰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곤란한 점이고요. 난도는 완전히 어려운 상위권 대학의 논술은 아닌데 문제 형태가 추론을 하는 문제, 어떤 미지의 상황을 상상하는 문제, 범위에 따라 함수가 나오면서 정답 자체가 좀 복잡한 문제, 수능에서는 함수 던져주고 증가 구간을 찾아라, 극대를 찾아라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걸 지시하는 형태잖아요. 논술은 그런 게 약간 비유적이고 숨겨져 있는 게 바로 특징인데 부산대 논술이 딱 그런 겁니다.
논술 문제의 난도 자체는 최상위권 대학처럼 어렵진 않지만 문제의 유형 자체가 논술의 유형을 따르다 보니까 준비 없이는 부산대도 역시 깜짝 놀랄 스타일의 문제예요. 부산대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서 어렵다고 쫄지 마세요. 대부분의 대학은 문제 자체가 그 대학의 네임밸류보다 어려운 대학은 합격 컷이 낮으니까 약간 무덤덤하게 공부를 해가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오히려 그런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1의 수학 내용이나 개념 함수 등을 본격적으로 사용한다. 고1 거를 한번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 미지수를 많이 사용해서 수능형 개념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문제들이다. 수능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나 아주 오래전 수능 문제 같이 최신 트렌드와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보라는 거죠. 문제의 정답이 깔끔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에 따른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경우로 표현되거나 근호 등을 사용하여 복잡하게 표현된다. 이런 것들이 부산대 논술 문제의 특징이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거였죠. 미적분을 수능에 선택한 학생도 논술 시험에 응시해도 되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도 응시할 수 있다고. 부산대는 최저가 2개합 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충족이 되는 학생은 논술 준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면 합격의 길이 열릴 걸로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산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경북대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안녕.